드디어 원피스 1159화 스포일러가 나왔는데 진짜 미쳤어요. 드래곤이 해군 복장을 하고 갓 벨리에 나타납니다. 섬에서는 뒤틀린 토너먼트가 진행 중이고 록스의 본명은 데이비 디 자박으로 밝혀지는데 데이비 존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이번 화 제곡은 운명의 섬인데 하치노스에서 샤키가 납치된 것에 전 세계가 반응하면서 시작돼요. 이 사건으로 갓 벨리는 해적, 귀족,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 조명됩니다. 38년 전으로 돌아가서 성 피갈랜드 갈링이 갓 벨리로 돌아오는데 대화하러 온 게 아니라 빼앗으러 온 거예요. 샹크스와 샴록의 엄마들을 노려서 그들의 아이들을 자기들 소유물처럼 성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탄압 와중에 붉은 머리 여인이 드래곤 앞에서 쓰러져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해요. 이 순간이 분명히 그를 언젠가 해군에서 벗어나게 할 길로 이끌게 됩니다. 한편 쿠마, 지니, 이반쿠프는 노예로 같은 섬으로 실려가고 있는데 이 사건이 사람들을 짓밟고 고통을 팔기 위해 고안된 파이프라인임을 보여줍니다. 젊은 모건은 그림자 속에서 상황을 퍼뜨리기 시작하며 귀족들이 완전히 봉쇄하기 전에 갓벨리 소식을 해적섬으로 밀어넣습니다. 섬으로 가는 길에 록스는 해롤드와 마주치고 둘은 충돌하지만 해롤드는 록스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일부러 경쟁에서 져줍니다. 이는 이 대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록스는 왜 그곳으로 향하는지 설명하는데 티치와 티치의 어머니를 안전하게 집으로 보냈고 그 집이 바로 갓벨리입니다. 이는 이 사건을 끔찍한 타이밍에 개인적인 임무로 즉시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큰 비밀이 밝혀지는데 록스의 진짜 정체는 숨겨진 데이비 가문의 데이비 디 자박이며 그 가문은 데이비 존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오래된 바다 전설을 순수한 혈통의 이야기로 바꿉니다. 이는 데이비 존스 뒤에 숨겨진 사물함 개념이 더 이상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화는 그 연결을 의도적으로 크게 부각시킵니다. 갓벨리에서 토너먼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샤키가 주요 상품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최악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같은 경기장으로 끌어들이는 명백한 자석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린 티치가 어머니 옆에 포로로 묶여있는데 이 장면은 그가 나중에 얼마나 망가지고 집착하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설정합니다. 귀족들은 마치 스포츠처럼 내기를 하고 해군들은 통제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척하며 해적들은 이득을 위해 맴돌고 갈링은 실제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지위를 높이면서도 계속 질서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화에서는 원주민 사냥대회와 왕자를 감동시킬 보물에 대해 언급되는데 확실한 해석은 상품이 단순히 보물이 아니라 혈통과 살아있는 자산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배신자 각도도 더 명확해집니다. 왕직이 돈말림을 죽이고 샤키를 세계 정부에 팔아넘겨 하치노스를 이 토너먼트를 위한 배달 경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드래곤이 여기서 움직임을 보인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도 알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잔혹함 속에서 그의 존재는 분명히 그의 가치관과 해군 정책 사이에 첫 번째 진정한 단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데이비 안결과 티치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론이 뇌피셜이 아니라 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기 시작하거든요. 데이비 존스는 조상이고 티치의 몸이 다르다는 것이 더 이상 밈이 아니라 설계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 개의 해골 졸리로저는 브랜딩이라기보다는 다이어그램처럼 보이는데 세 개의 방, 여러 개의 바퀴, 그리고 훔친 것을 담을 수 있는 몸은 그의 불면증과 열매 수집과 소름 끼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는 그의 특별한 몸에 대한 이전 힌트들과 깔끔하게 연결되며 끌어당기고 저장하는 사물함처럼 읽히는 어둠어둠 열매는 데이비 혈통과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록스가 해롤드를 만나고 통과가 허용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폭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해롤드 같은 전사가 비켜선다면 그것을 막는 것이 진실을 숨길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링의 행동은 이 시스템에서 귀족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샹크스와 샴록의 어머니들이 가장 극단적인 예시인데 가족들을 납치하고 때리고 자산으로 낙인 찍으면서도 깨끗한 언어로 포장합니다. 가르쳐진 보물은 아마 금에 관한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왕자는 돈보다는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향력은 항상 혈통과 그것을 통제하는 도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적하는 분들을 위한 짧은 추가 정보인데 야마토는 꽃의 수도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갓벨리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장면이죠. 스포일러 소문에 따르면 다음 주 휴재는 없다고 하니 이 설정은 멈추지 않고 곧장 갓벨리 사건으로 곧장 돌진할 겁니다. 이번 화를 종합해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드래곤은 그의 가치관이 확고해지는 순간에 해군 복장을 하고 있고 샤키는 괴물들과 영웅들을 같은 무대로 끌어들이는 미끼로 사용됩니다. 갈링은 성지의 진짜 속셈을 대낮에 드러내고 록스는 신화를 현실로 만드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티치의 어린 시절은 결코 꺼지지 않는 굶주림을 설명합니다. 데이비 혈통의 공개는 바다의 가장 오래된 전설을 디 이니셜과 현재 시대로 자박과 티치를 통해 깔끔하게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설정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 토너먼트는 기본적으로 스포츠로 위장된 국가의 고백이며 모건이 이미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완전히 시작되기도 전에 은폐는 궁지에 몰립니다. 다음 단계를 예측한다면 드래곤이 행동하고 록스가 판을 뒤엎고 보물떡밥은 살아있는 목표물이나 혈통을 조작하는 도구를 가리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대화가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운명의 섬은 드래곤의 첫 번째 진정한 단절, 샤키를 불꽃으로, 갈링을 귀족 갈등에 가면 닫은 얼굴로, 록스를 신화에서 현실로의 다리로, 그리고 티츠를 이 모든 것이 결실을 맺을 때 중요해질 금고로 삼아 갓벨리 사건을 설정